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임상 결과 발표가 나오고 나서 제 첫 영상에서는 임상 성공했다는 사실을 곧장 이제 알려드렸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세부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뜯어봤습니다. 이제 뭐 다른 경쟁사 약물이랑도 비교를 해봤고, 리보세라님이 전혀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훨씬 월등한 이제 수치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좋은데 한 가지, 이제 OS도 수치는 다른 약들보다 다 높았죠. 하지만 대조군, 플라시보군에서 이제 같이 오래 살아버리는 OS 오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찝찝하실 텐데요. 이게 그래도 OS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그게 통계적으로 이제 유의미하다는 이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으면은 승인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회장님이 답변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전에도 이미 하셨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전 거를 가져오면은 8월 8일자 기사인데요. 이제 FDA 신약허가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여기 보면은 허가 기준이 통계적 유의미성이랑 임상적 유의미성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데요. 그 두 개가 있으면은 뭐 그냥 이제 승인이 나는 거고, 이제 보통은 이렇게 둘 다 좋기는 힘들겠죠. 임상이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은 다 하니까. 둘 중에 하나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둘 중에서 심각한 거는 이제 임상적 유의미성이 떨어질 때는 이제 허가가 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설명이 있는데요. 이제 뭐 통계적으로는 괜찮게 나왔다고 하지만 이제 임상적, 그러니까 약의 효능이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없으면은 이제 허가가 어렵다는데, 이제 그나마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통계적 유의미성이 떨어지고 임상적 유의미성은 이제 좋을 경우, 그럴 때에는 이제 임상 이상 시험 결과랑 이제 안정성, 그리고 뭐 통계 디자인의 부적절성이 이제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허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배경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이 PPT 자료를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앞에 거는 통계적 유의미성, 뒤에 거는 임상적 유의미성이고요. 베스트 케이스는 이제 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OS 쪽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일단은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통계적으로는 이제 오케이인데 임상적으로는 노다 싶으면은 이제 승인은 노입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 나가리가 되는 거고, 이제 이 다음 임상적으로는 데이터가 좋다, 하지만 이제 통계적으로 아니다 싶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허가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OS에서 클리니컬은 됐는데 이게 스태티스티컬은 이제 아니었죠. 자, 그래서 이분에서 보면은 이제 페이스 2는 임상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상 결과 괜찮았죠, 좋았죠. 그리고 뭐 디자인이 좀 적절하지 않았냐 하면은 뭐 더블 블라인드로 진행해서 뭐 환자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고 임상의도 누가 그 약을 투여받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리버세란이 2대1로 하는 등, 그리고 뭐 다른 약물 이제 했던 기업들이랑 비교를 해봐도 딱히 크게 뭐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임상을 이제 진행을 했고, 뭐 구체적인 거는 이제 저희는 모르겠지만 회장님은 이거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말씀을 하시고 전혀 이런 건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안정성은 이전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엄청나게 좋죠. 막 거의 한 10분의 1 수준으로 낮습니다, 지표가. 그리고 이제 OS와 비슷한 정도로 좋은 이제 PFS 같은 경우에 숫자가 다른 약물보다 월등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를 봤을 때 리버세나닙은 뭐 딱히 안 될 이유가 좀 찾기 힘들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중국에서 항서제약이 시판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약이 효능이 있다는 것은 곳곳에서 이제 발견이 되고 있고,
통계적으로만 지금 살짝 문제가 생긴 거지 약의 효능에는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은 이미 사전에 거의 우리 투자자들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다 이제 뭐 로펌이나 이제 컨설팅 받아봤겠죠, 내부 전문가. 그래서 이거는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이미 의견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은 회사 측에서는 뭐 다 컨설팅도 받았고 FTA 경향성을 봤을 때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임상이 이제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NDA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적응증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11개 정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다른 것들도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상, 3상 이제 되고 있고 뭐 론서프나 여기 옵티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같은 위암 치료제로 비교를 했던 회사의 약물들이죠. 그리고 이거는 뭐 기업 설명에 IR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처럼 이제 OS는 3차에서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PFS를 기준으로 이제 신약허가 신청을 했고 OS랑 PFS는 4차는 둘 다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신약허가를 신청한다고 하고요. 뒤에 뭐 론서프 병용, 뭐 콤보 인상 등등 여러가지 5년 내 5개 항암제를 출시하겠다라는 이제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추진 방향이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 주요 일정에 대해서 이제 뭐 날짜는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차후에 제가 하나씩 또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들 기억해 놓고 이때마다 또 주가는 또 반응. 자, 이제는 어떻게 되냐? 이제 위너 테이크스 올입니다. 승자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뭘 가져가냐면 수급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다른 바이오 기업들 주주님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최근 바이오 섹터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임상 3상에서 미끄러지고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공포의 나날들이었죠. HLB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톱라인에서 결과가 좋지 않다고 임상 지연이었지만 임상 실패로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2연하를 갔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인보사 이제 성분이 라벨이 바뀐 사건이 있었죠. 지금 거래정지 상태입니다. 주가가 박살이 났었습니다. 신라젠 마찬가지로 하한가를 계속해서 갔죠. 임상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이제 없게 되고 이렇게 됐고요. 가장 최근엔 헬릭스미스입니다. 헬릭스미스도 임상에서 이제 약물이 투여받은 약물이 이제 뒤섞이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하한가를 또 갔습니다. 진짜 다 죽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주가는 이제 처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성공한 HLB는 말 그대로 전쟁터에서 진짜 혼자 살아남은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바이오에서 실망했던 모든 수급들이 이제 HLB에 쏠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월요일이 좀 궁금한데요. 기대도 되고. 일단 단기적으로도 일단 보면은 여기 톱라인 발표 있을 때 이 하락했던 이 가격대는 뭐 이미 회복은 기정사실이죠. 주가는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하죠.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위로 가야 되죠. 왜냐면은 이 당시에 이 주가는 임상 3상이 성공할까 말까 그런 확률이 적용되어 있던 주가였습니다. 그리고 임상이 실패한 거다라는 이제 투자자들의 그런 프레임 속에서 이제 언론들에서 그렇게 됐죠. 기사가 그렇게 나와서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진 가격은 임상이 실패했다라는 게 반영이 된 가격이죠. 그러면은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은 임상 3상이 성공할지 모를지 몰랐던 이 가격은 가뿐히 이제 뛰어넘는 상태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결과죠. 그래서 이제 가격은 제자리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물론 뭐 제가 뭐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다 추측이고 예상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제 월요일이 돼야지 알겠죠.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한낱 개미인
저의 그냥 의견일 뿐이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투자 판단은 다 각자 개인에게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제 월요일은 반드시 엄청 재밌을 거라는 사실이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